여러분, 정책 하나가 우리의 주머니를 지키기도 또 비우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시니어 3대 정책을 통해 당장 돈이 나가고 또 나중에 들어올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순간 놓치면 손해라는 말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너무도 말이 많았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요즘처럼 생활비가 빠듯할 때 이 돈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안 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은퇴 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는 지금은 매달 22만 5천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약 32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 당연히 손해처럼 보입니다. 둘째, 소득 대체율 인상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내 월 소득의 몇 퍼센트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는 40% 수준이지만 2026년부터는 43%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3%포인트 상승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월 25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이 기존엔 약 100만 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셋째, 연금 기금 고갈 시점 연장입니다. 그동안 가장 큰 걱정은 연금 고갈이었습니다. 현재 구조라면 2055년 전후에 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약 15년을 더 버틸 수 있어 2071년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줄어든 셈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곧 은퇴를 앞둔 62세 박종현 씨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58세 김정국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종현 씨는 62세, 은퇴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왔죠.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도 박종현 씨는 앞으로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박종현 씨는 추가 부담 없이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즉, 박종현 씨는 거의 손해 없이 혜택만 챙기는 세대입니다. 보험료는 더 안 내지만 받는 건 늘어난다. 이게 바로 은퇴 직전 세대의 숨은 이득이죠. 반면 58세 김정국 씨는 아직 은퇴까지 7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김정국 씨는 현재 매달 22만 5천 원을 내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면 김정국 씨는 매달 32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 같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에 납부 기간 연장 효과까지 겹치면서 김정국 씨는 은퇴 후 지금보다 매달 10만에서 20만 원 이상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김정국 씨는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노후에는 더 크게 보상받는 세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제도라도 은퇴 시점에 따라 손익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박 씨 같은 은퇴 직전 세대는 보험료 부담은 거의 늘지 않지만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니 순이득 구조입니다. 김 씨 같은 현역 세대는 당장은 더 내야 하지만 은퇴 후 더 많이 받으니 투자해서 보상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노후의 연금 안정성이라는 큰 이득을 함께 얻게 된다는 점이죠.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되면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여전히 일본 18.3%, 독일 18.6%보다 낮습니다. 즉, 이번 개혁은 무리하게 올린 게 아니라 국제 수준에 맞춰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곧 은퇴를 앞둔 박 씨처럼 혜택만 챙길 수 있는 세대이신가요? 아니면 김 씨처럼 당장은 더 내지만 은퇴 후 더 크게 보상받는 세대이신가요?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은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은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 10만 원 아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년 뒤 매달 20만 원 더 받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돼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즉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저소득 보장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급 자격 기준입니다. 독거노인은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준액이 15만 원 올라간 것인데 이는 노인 평균 소득이 약 11.4% 오르고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전체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은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제도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처음 도입되어 노인의 빈곤 완화를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소득 인정액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고 2023년 기준 수급자는 약 624만 명, 월 평균 32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정 방식입니다. 하위 70%라는 기준은 노인 전체의 소득이 개선되면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학계에서는 진짜 어려운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편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거나 더 나아가 5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노인의 70%가 아니라 실제로 빈곤층에 더 가까운 절반 이하의 노인에게 지원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지출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노인 10명 중 7명이 받지만 중위소득 50%로 축소되면 10명 중 4명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정부는 다른 방향의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여액 인상입니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큰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는 82세 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강할머니는 평생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오셨고 지금도 한 달에 약 70만 원을 법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단독가구 기준이 월 22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강할머니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주 적은 소득으로 사시는 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준이 바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것처럼 수급 기준을 노인 하위 70%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줄인다면 단독가구 기준은 약 127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면 강할머니의 70만 원 소득은 여전히 해당하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함께 계산합니다. 만약 강할머니가 오래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실제 생활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서류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기준이 바뀌면 소득은 적은데도 재산 때문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68세 정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으니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국민연금 20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 총 230만 원 정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중위소득 50%로 축소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독가구 기준이 약 127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정할아버지는 월 소득 200만 원으로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지금은 받지만 제도가 바뀌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례는 기초연금 제도의 양면을 잘 보여줍니다. 강할머니처럼 실제로는 생활이 힘들지만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정할아버지처럼 현재는 받지만 기준 강화로 수급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다면 확실한 이득이지만 제도 기준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달에 3, 4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항상 제도 변화에 귀 기울이며 나의 조건을 체크해 나가셔야 손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관련 확대 및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83세에 달하죠. 즉, 은퇴 후에도 최소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생계가 아닙니다. 남은 20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소득을 보완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 10월부터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우선지정 일자리 제도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우선 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봄, 안전관리, 환경정비 같은 필수 공익형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제는 언제 불러줄까 하며 몇 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필요한 곳부터 빠르게 배정이 됩니다. 둘째, 활동비가 매년 물가를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공익형 일자리 활동비가 2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르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고 실제 체감소득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즉 최소한 내 활동비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셋째, 안전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관이 어르신을 채용하면 반드시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사전 위험평가를 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값싼 인력으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존중받는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예전엔 경로당 환경정비 일을 신청하고도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지정 일자리 제도 덕분에 꼭 필요한 활동부터 배정받게 됩니다. 할머니는 예전엔 언제 불러줄까 불안했는데 지금은 내가 꼭 필요한 일을 바로 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70세 박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아동 돌봄 지원 활동을 하면서 월 76만 원을 받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활동비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할아버지는 최소한 내년에도 생활비 가치가 유지된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지자체 건물 관리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지만 당시에는 안전교육도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전담 인력과 사전 위험평가가 제도화되면서 기관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는 일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안심하시더군요. 해외와 비교해도 의미가 큽니다. 일본은 이미 실버인재 센터를 통해 고령자가 단순 노무부터 전문 기술까지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단기 일자리, 낮은 활동비, 긴 대기 기간으로 불만이 컸죠. 하지만 2025년 10월 이후에는 한국도 대기 기간 최소화, 안정적인 소득, 안전 보장까지 이뤄지면서 질적 전환을 맞게 됩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더 오래, 더 많이, 그러나 안전하게. 여러분의 일자리가 존중받고 생활비가 유지되고 무엇보다 안전이 지켜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0세, 80세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걸어온 삶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동네를 밝히고 아이를 키우고 이웃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세상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예정인 노인 복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개편입니다.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내 노후 생활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활비 보전 차원을 넘어 실제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까지 고려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의료, 문화 혜택과 연계되는 정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많이, 그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활동비는 물가에 맞춰 조정되고 우선 지정 일자리로 대기 기간이 줄어들며 안전 보장까지 제도화된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정리해보면 연금은 기본 소득을 지켜주고 기초연금은 생활 안정성을 넓혀주며 일자리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책임져준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 세대의 노후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세, 80세에도 여전히 사회의 중심에서 존중받는 삶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국민연금이 뒷받침하고 기초연금이 더해지고 일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회와 연결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변화는 그 사실을 제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인생 코치였습니다.